정진반편을 보는데 정진판의 앞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해드렸어요. 자, 우리 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전공도 중요했고, 그죠? 근데 전공은 무엇의 발판을 두고 전공을 정해줘야 된다 했습니까?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자, 우리 인생의 최대의 화두예요. 뭐 해먹고 사는. 이게 이제 팔자 감명의 실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직업을 나누기 굉장히 중요한데 정진반편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순서가 음양, 오행, 간지, 그 다음에 육친신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간지가 아니라 간지, 격용, 신살. 자, 요 순서로 해서 이제 그 정진반편은 그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음양과 오행 요것만 알면 사주 해석에서 거의 30에서 50%가 풀려요. 네. 자, 음양은 지금 공부해 보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네. 이미 조우실조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목으로 태어났다면 픽스 되는 게 있다는 게 픽스. 고정되는 면. 즉 내가 목으로 태어났다면 내한테 쟤는 뭐가 되죠? 관은 뭐가 되죠? 이게 고정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영역. 목일주가 자 이것도 뭐예요? 음양이죠. 음양. 그렇죠? 목일주가 토산업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오래 하겠다 안 하겠다? 오래 한다. 왜? 재와 짝지였으므로. 만약에 목일주가 금속업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직업을 오래 하겠다? 오래 하지 않겠다? 오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양. 이것도 하나의 짝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금을 관성으로 쓴다. 이 사람이 직업 전변이 언제 일어나겠다? 예? 그러니까 추, 인, 묘, 진년에 직장 전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태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반을. 다 아시는 건데. 어쨌든 저런 관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극단으로 가면 정진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오면서 여기 육친되는 육친. 뭐냐면 이제 조우가 실조된 것, 즉 화를 이루느냐, 화를 이루느냐, 불화를 이루는 거예요. 불화. 화를 이루면 어떻게 유용성이 발생한다. 불화를 이루면 극단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극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중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 즉, 이 말이 바로 삶에서 유용성을 즉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팔자 자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 팔자 자체를. 우주자, 환경이자, 사회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팔자를 볼 때 일간을 가지고 나 이래놓고 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월에 무엇이 있고, 그죠? 천간에 나한테 뭐가 간섭을 하고, 일지에 무엇이 있고, 시에 무엇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팔자를 감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팔자 감명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간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줘서 뭔가 결과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영향이 되게 뭡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고 인간의 근본적인 풀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한테 간섭하니 요런 결과물을 내고 얘가 나한테 간섭하니 이런 결과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이 나에게 간섭을 함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꼭 이것이 나라고 보고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이게 이제 일주다. 이게 무조건 나다. 거기에 의한 관계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지 자체가 있더라도 남자가 쓰는 양상, 여자가 쓰는 양상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신, 유, 그 다음에 해, 예를 들어서 양도 하나 넣읍시다. 딱 이렇게 지지를 보는 순간 남자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자라면 쯧쯧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 몸이 남자로 태어났으니 음을 많이 가지고 취하면 잘 살겠죠. 자, 음을 지칭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쨌든 세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참고로 요게 양으로 볼 수 있고 요걸 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삼합으로 보시면 돼요. 신자진 사여축, 해묘미 사유축 가잖아요. 그죠? 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성이 3개나 있으면 너는 합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통력 동물 출현, 충 출현, 야, 치고받고 뭐를 잘 하겠네. 그죠? 여자라면 고생 좀 하다가,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팔자 자체가 꼭 글자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우주를 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서 내가 결과물을 조성하느냐. 그리고 운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바뀌느냐. 참고로 저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대회 가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앞 시간에 제가 삼각형 이래가지고 그려드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 자, 연월일시 요거는 사주죠. 사주 이전에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인간으로의 삶. 인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구간이 어디다? 자축, 오미 구간이다.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을 봐라? 조후를 필시 관찰하라. 그죠? 남자는 양간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 여자는 대충 음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기질을 타고났으니 어떤 인자가 오면 좋겠다? 신자진 사유축 인자가 2개 이상 드러나면 좋고 여자는 해묘미 그 다음에 인오술 글자가 드러나면 기본적으로 왜? 조화, 밸런스를 이미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화의 조건까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들에 관한 육친이라든지 간지의 자의라든지 신살이라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니까 대운은 누구나 다 을정신계의 대운을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말이. 이게 쉬워요. 그죠? 아닙니까? 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지지에 관해서 요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79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가 지금 음양에서 정진반편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앞에 했던 걸 한번 돌이켜 볼게요. 많은 거 안 했습니다.
단순한 거였습니다. 자, 부모운에서 음량이 실제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을 기인이 와도 그 혜택이 미미하다 했죠. 부분에 불과하다. 예? 즉, 이 말이 뭡니까? 치우쳐 있다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형제운은요. 형제는 다소라고 한 거예요. 다소. 그죠? 다소인데 현대사회에 와서 돈 작게 가져가면 형제운이 있다 하는 거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조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치우쳐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지껏 그거 했습니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진반에서 실제로는 다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야, 이 음량이 이렇게 뭔가 조우가, 즉 음량은 조우라고 하죠. 조우. 이 조우가 실조되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진반 앞에 우리가 학습을 했죠. 학습. 학습에서 조우가 실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경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죠. 겁나게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는 애 10명 중에 한두 명. 그걸 보니까 대충 보니까 얘가 수. 그죠? 앉아서 하는 동작이 공부니까. 즉 음으로 조우 실조된 애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중도 포기를 하더라. 그죠? 지금 그걸 학습운에서는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진반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우가 편중된 것도 쓰는 게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틀려지더라. 그죠? 우리 3주 동안 했는데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여지껏 이걸 배운 게 이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기 암달팽이, 숫달팽이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거 했나? 그러지. 암달팽이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암달팽이는 어떻게 합니까? 느리게 뭐든지 늦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숫달팽이는요 어떻게 된다? 가다가 타 죽는다. 네,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우가 음으로 실조했느냐 양으로 실조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쓰이더라는 거예요. 다 달리 쓰이더라. 그걸 갖다가 보니까 원래 조우 실조란 말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잘 쓴다 동그라미 되어 있으니까 조우 실조돼서 좋은 걸로 아시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항상 편중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돈을 잘 벌어도 건강이라든지 육친관계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부족이면 어떻게 돼요? 음태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약간 그나마 긍정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남자를 양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양간. 여자는 음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확 넘치겠죠. 자, 이럴 때는 꽃표 2개가 되는 거예요. 꽃표 하나가 아니에요. 꽃표 2개예요. 왜? 자살한다니까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계속 더운 열기가 오니까 아까 숫달팽이가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타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기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노릿노릿 삼겹살을 구운 게 맛있죠.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수다 뜬다고 새까맣게 타버렸네?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먹죠. 그거 많이 먹으면 뭐 걸린다 그러세요? 암 걸린다 그러죠. 그거만큼 타버렸다는 건 재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생을 못한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부족인 것이 굉장히 그 해로움이 크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자 같은 경우에 양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든지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자보다는 해로움이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덜하다.
그 다음에 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양기가 많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분리사조학 이렇게 분리사조학. 또 분리사조학은 또 힘들죠. 팔자 간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잘못 학습하는 게 뭐냐면 이 8글자에서 요 1간에 있는 것을 무조건 나라고 보고서 사주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8글자가 나라는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각 글자가. 그렇게 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남자, 여자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간지의 태과의 것도 달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일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요게 픽스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바깥에서 뭔가 나한테 얘 간지가 나한테 영향을 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뿐이지 꼭 일간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책들을 보면 다 일간이 나라. 근데 그 전에 책도 있었어요. 당사주. 영간이 나다. 왜 영간이 나다 이렇게 일간이 나다로 갔는데요? 그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옛날 책들이 다 일관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가장 많이 기운을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기는 해요. 그럼 과거 당사주는 어떻게 봤어요? 요걸 내라고 하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연 자체를 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난 애들은 운명이 다 똑같은 거야. 말이 되냐는 이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요걸로 해석해 보니까 많이 맞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좌표론으로 보면 금묘 화실로 표현되죠. 그죠? 뿌리를 보니까 뭔지 모르겠고 야가 칡뿌리인지 무슨 뿌리인지 알 수가 없고 줄기를 봤는데 이것도 아리까리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피어난 꽃을 보니 이 꽃은 무슨 꽃이고 저 꽃은 무슨 꽃이다. 이게 판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간을 보고서 이제 주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꼭 이게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리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다 틀린다. 그리고 공통된 인간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축이나 오미는 인간 활동 영역에서 굉장히 정체지연을 주는 구간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분리된 입장에서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급히 덧꽃춤을 가려야 우리가 곡식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요거는 필히 어떻게? 조우부터 찾아봐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반은 요거 할 건데 요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썸을 해보니까. 선생님 3주 동안 겨우 요거 가르쳐 주고 시간 이렇게 때웠나 이러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분에 불과하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고서 조우실조는 감명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9페이지 명주할 차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우라는 것은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이게 주로 어떤 편중이냐면 금전적 편중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육친 관계의 편중도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건강도 많이 조금 일어나고요. 학습할 때 뭐라 했습니까? 화부족일 경우에 잘 안 크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공부 또한 겁나 잘하는 애가 몇 명 없고 나머지는 다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더라. 이러한 음력에서는 편중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한다. 요 표 한번 잘 유념해 보시고
한번 이제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겨우 초급했는데 벌써 팔자풀이 들어갑니다.